네. 그 부분이 저도 뭐 조금 아쉽긴 했는데요. 드라마 속에서는 나근희 부장판사가 속도전, 효율성만 내세워서 오직 뭐 자기 일을 편하게만 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재판 현실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생각이 좀 필요하긴 하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사 한 명 앞에 480건이 쌓여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드라마 속의 심은석 판사나 차태주 판사처럼 한 사건에만 매몰돼서 몇 날 며칠을 그 사건만 볼 수가 있을까요? 재판 업무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도 해야 될 텐데요. 그렇게는 못하겠죠. 만약 모든 사건을 그런 속도로 진행을 한다 치면 오늘 막 배당받은 480번째 사건은 뭐 한 5년은 지나야 아마 그 사건이 시작을 할 수 있을걸요. 그동안에도 또 다른 사건들은 계속 쌓일 거고요. 재판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재판이 시작조차 되지 않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도 이것도 진짜 사람 할 짓이 못 됩니다. 뭐 이게 계속 생각나고 불안하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속도전을 내세우는 나근희 부장판사의 생각이 마냥 빌런이라고는 생각 들지 않습니다. 그건 또 쉽진 않죠. 예산 문제가 걸리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뭐 판사 몇 명 더 뽑으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판 업무를 하려면 재판부를 꾸려야 됩니다. 재판부를 꾸리려면 판사뿐만 아니라 뭐 실무관이라든지 법정경이라든지 등등 보조해주는 공무원 인력들도 더 뽑아야 돼요. 그리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법정도 만들어야 될 거고 또 판사실도 만들어야 될 거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즉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사 수를 늘린다라는 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게 제 개인적으로는 이 드라마에서 제일 문제이고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판사는 수사를 해서도 안 되고 하면 안 됩니다. 강원중 부장판사가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근데 마치 이게 어떤 사건을 덮기 위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게 전 좀 아쉽더라고요. 판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판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으로 판단을 하는 자여야 합니다. 판사가 만약 심은석 판사처럼 직접 수사하고 범죄자를 잡으러 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판사의 중립성은 없고 오직 무조건 유죄 판결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수사 중에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다 용서될 겁니다. 왜? 어차피 내가 수사하고 내가 재판을 할 거거든요. 뭐 정말 극단적으로 간다면 판사가 고문을 하고 유죄 자백을 얻어내면 끝인 거죠. 사실 실제 형사 절차에서는 심지어 검찰조차도 수사하는 검사랑 재판하는 검사를 분리하는 게 원칙이고 대부분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수사하는 검사가 재판을 진행하면 감정에 치우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판사가 수사를 한다는 거는 애초에 상권 분립이 무너졌다는 말인 거죠. 저도 그 부분 좀 이상했었는데요. 원래 일반 민원인이 출입하는 통로랑 법원 직원들이 출입하는 통로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뭐 재판부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판사실을 찾아갈 수 있고 막 함부로 찾아갈 수는 없어요. 뭐 저도 그래서 특별히 재판부의 어떤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은 판사실로 막 찾아가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호사건이랑 형사사건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병합돼서 사건이 진행된다 라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에서 공판검사가 출석 안 한다라는 거는 또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저도 여태 수많은 소송을 해봤지만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핫했던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셨던 분들께 해소되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법률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곰변이었습니다.